금리랑 상관없이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신재생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국 정부들도 이제는 화석연료를 탈피하자, 언제까지 중독 문제에 얽매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매력도는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거듭 최근 2차 전지 흐름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2차 전지가 전쟁 전부터 조금 꿈틀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ESS 로봇 이런 관심들이 좀 있었고, 전쟁이 벌어지니까 이제 유가가 올라가는 거죠.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관점이 나타나면서 2차 전지가 다른 업종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신재생 에너지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ESS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또 로봇도 기대감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 반도체보다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2차 전지가 가장 핫한 섹터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2차 전지가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다른 쪽 면으로 보면 2027년, 8년 정도가 되면 영업이익이 나타날 수 있는 종목들도 현재 지금 증권가는 조심스럽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캐즘을 극복했다라는 신호는 아직까지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사이 회사들도 다양한 노력들을 좀 하고 있고, ESS에 대한 노력, 그 다음에 구조조정에 대한 노력,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 2023년과는 다른 형태로 최근에는 시장에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ESS 및 AI 수요가 전기차 둔화를 보완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몇 가지 상황들을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 수요를 ESS와 AI 모멘텀, 그 다음에 로봇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가 ESS를 통한 영업이익이 증가한다는 것은 매출은 전기차 매출을 커버하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영업이익이 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전기차로 인한 적자 부분을 메꿀 수 있다는 면에 있어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ESS가 지금 이제 워낙 큰 규모로 만들어진 공장에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름대로 ESS를 통해서 매출을 만들어내고 영업이익을 만들어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기업의 존재 목적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매출을 일으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익을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매출은 좀 다소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기차가 과거보다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2차 전지 업계의 업황이 살아난 건 아니죠. 하지만 ESS를 통해서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무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반등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2013년 얘기와는 좀 달라진 부분들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 그런 것들을 판매가에 전가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판매가 워낙 잘 안 되다 보니까 원가가 올라간 것을 판매가에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업체가 고스란히 떠나야 되는 상황이 연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니트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잘 못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물론 니트 가격이 올라감에 따라서 재고평가 이익이 나타나는 기업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본질적인 것은 아니죠. 본질 가치가 변한 것은 아니고 단지 이제 평가이익만 늘어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는 좀 다른 거예요. 이게 이제 갑을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원래 이제 을이 의사결정권을 잡으면 을 아닌 갑이었어요. 그때 LG엔솔이 현대차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우린 을 아닌 을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리튬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서 판매 가격을 올리면 과연 현대차가 받아줄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전기차가 생각만큼 안 팔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현대차가 영업이익률이 꺾이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과거와는 좀 달라진 점을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주가 흐름에서 어떤 변수를 중요하게 봐야 할까요? 가장 좋은 것은 이제 이익이 난다라는 거죠. 뭐 2027년이 됐던, 지금 2026년이지만 2018년이 됐던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동안 2차 전지 업계가 오랫동안 적자의 늪에서 고통을 좀 받고 있었는데 저 멀리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2차 전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는 거고, 또 이재명 정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하면 ESS에 대한 매출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우리가 지금은 2차 전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봐요. 과거와는 조금 달라진 면을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너지 안보 이슈 속 관련 산업 흐름을 어떻게 보시나요? 유가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기존에 볼 수 있었던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석유화학 업체들이 갖고 있었던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이 올라가고 이것을 판매가에 전가시킬 수가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공급이 중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가 현재 판매가를 통제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초과 이윤을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거죠. 오히려 문제는 공급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화학회사들 중심으로 공장이 셔다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산업 흐름이 예측 불허의 상황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전쟁이 터지면서 원래 이제 유가가만 올라가고 공급단에서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호르무즈 해협이 30년 만에 이제 통제가 되면서 공급단이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런 것들이 현재 지금 관련 산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길어지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LNG인데요. 우리가 이제 발전을 LNG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카타르의 공습 이후에 LNG에 대한 재고가 부족한 것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유 같은 경우 200일분이 있습니다만 정부는 벌써 비상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이제 환율이 또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 수입 원가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까지 나타나면서 유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올라가니까 두 가지가 다 악재입니다. 그래서 산업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겠죠. 초반만 하더라도 정유주들이 올라가고 석유주들이 올라가고 자원주들이 올라갔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실익이 별로 없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현재 주가는 다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전쟁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정유화학주들에 대해서는 조금 선별해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리 환경 속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투자 매력은 유효할까요? 우리가 이제 그리디 페러티라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는 것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원가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금리랑 상관없이 오히려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100 선을 유지하다 보니까 신재생에 대한 조금 관심들이 이제 좀 높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각국 정부들도 이제는 화석연료를 탈피하자, 언제까지 중독 문제에 얽매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한 인식들도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매력도는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거듭 우리가 이제 발코니에도 태양광 시설을 하자라는 등, 그 다음에 빨리 에너지 전환을 서두르라는 등,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좀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에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관련 주식들에 대한 움직임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 정책이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의 흐름들을 정확히 읽어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전 태양광 풍력 중 주목할 분야는 어디일까요? 우선순위로 놓고 본다라면 태양광, 풍력, 원전순위인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것은 태양광이고요. 이게 효율을 따지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 문제고요.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입지 선정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좀 뒤로 밀리죠. 원전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서두른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거죠. 2030년 SMR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10년 이상 걸린다라는 것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서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주목받는 건 태양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단기간에 주가가 움직였죠. 그렇지만 이제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가 볼 것들이 있죠. 태양광을 하게 되면 그걸 저장해야 될 장치는 뭐죠? ESS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선 변압기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관련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겠죠. 다양한 투자가 늘어날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좀 본다라면 단순하게 태양광, 풍력, 원전에 국한한 게 아니라 그 배후 산업에 들어가는 전력 인프라라든지 전선, ESS에 대한 관심까지도 폭넓게 투자 아이디어로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의 현재 위치를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우리가 이제 이런 쪽들은 단순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의 어떤 부분들이기 때문에 갑자기 급등했을 때 따라가는 것만 뭐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다라면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끌고 가는 것은 좀 저는 하나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2, 3일 단기간에 급등한 상태에서 그럼 오히려 따라가고 싶죠. 그게 다 인지상정입니다. 그런 부분들만 좀 피하게 된다라면 오히려 좀 시간을 두고 느긋하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비견한 예로 방산주를 들 수가 있어요. 전쟁이 터지면서 LIG 넥스원이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는 LIG 넥스원이 지금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중동 이슈가 아니다 하더라도 LIG 넥스원은 좋은 주식이에요. 단지 중동 문제가 터지면서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주들도 단기간에 급등만 피한다라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자자분들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다음 시장을 대비할 수 있고요. 다음 시장에서 또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은 계속 돌고 돕니다. 우리가 2025년 상반기만 하더라도 상당히 시장이 이렇게 좋으리라고 예상을 못했죠. 특히 2024년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보란듯이 우리 경제는 살아났고 우리의 저력은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조심스럽게 버티고 있다가 조금 관망을 하다가 조금 4월 중순 이후부터는 물론 제가 그때 이제 데일리경제 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그때 조언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